아침 6시. 이선자는 오늘도 어김없이 일어나 주전자에 물을 올렸습니다. 물 끓는 소리가 고요한 집 안에 퍼지자 문득 통장 잔고가 떠올랐습니다. 1억 2천만 원. 남편을 먼저 보낸 66세 퇴직 위로금과 평생 모은 돈의 전부였습니다. 물가는 매달 오르는데 통장 속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아니, 생활비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죠. 이대로는 안 되겠어. 선자는 찻잔을 들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초등학교 동창 정미자를 만났습니다. 어머, 선자야, 얼마나 오랜만이야? 미자야, 그러게. 어떻게 지내? 두 사람은 시장 한 구석 떡볶이 집에 앉았습니다. 요즘 뭐해? 많이 심심하지? 그냥 집에서 TV 보고. 미자는 선자의 표정을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선자야, 나 요즘 땅 공부해. 땅. 응. 소액으로 공부하면서 한두 번 해보니깐 할만하더라고. 집에 앉아있기만 하면 돈이 줄어들잖아. 선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자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동네 이장 박춘섭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자 씨, 다음 주 화요일 마을회관에서 교육 있어요. 도로랑 농지 얘기해 줄 테니까 와보세요. 교육이요? 네, 요즘 개발 얘기가 많아서 주민들이 알아야 할 것들 있거든요. 선자는 핸드폰을 끊고 작은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사람, 현장, 서류. 미자가 말했던 것처럼 첫걸음은 사람에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장님은 이 동네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고 미자는 먼저 공부를 시작한 친구였습니다. 선자는 다이어리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66살이 늦은 게 아니야.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되는 거야. 그날 밤 선자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부터 뭔가 달라질 것 같은 예감과 함께 말이죠. 화요일 오후 2시. 선자는 마을 회관에 도착했습니다. 이장 박춘섭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선자 씨, 왔구먼.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들을 거야. 회관 안에는 동네 주민 20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이장은 큰 지도를 벽에 펼치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여기 우리 마을 옆으로 산책길 연장 검토 중이래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도면을 한번 봅시다. 선자는 앞자리로 나가 도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빨간 선으로 표시된 도로가 자신이 관심 있게 봐두었던 논 옆을 지나갔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이장과 함께 논두렁을 걸었습니다. 이장님, 저기 산책길 언제 확정되나요? 글쎄, 아직 용역 단계라고 하네. 그런데 선자 씨, 땅에 관심 있어? 네, 조금씩 공부하고 있어요. 그럼 보면 보는 법부터 배워. 말만 듣지 말고. 며칠 뒤 미자의 손에 이끌려 한 분양 설명회에 갔습니다. 번쩍번쩍한 사무실에서 정장을 입은 영업사원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들, 이 땅은 내년에 확정도로라 나옵니다. 오늘 계약하시면 10% 특별 할인.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관심을 보였지만 선자는 냉정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도시계획, 고시문 번호 좀 보여주세요. 영업사원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아, 그건 계약하시면서 함께 드릴게요. 선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자야, 우리 가자. 왜? 서류도 안 보여주는 곳이야. 분양 설명회를 나온 뒤 선자는 바로 시청 민원실로 향했습니다. 도시계획도면 열람하려고 왔는데요. 담당 직원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어느 지역이세요? 선자는 방금 전 분양 설명회에서 들은 지역을 말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도면을 보니 영업사원이 말한 도로는 아직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확정된 거예요? 아니요. 아직 용역 단계입니다. 언제 확정될지 모르고요.
선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담당 직원이 덧붙였습니다. 땅 보실 때는 도로도 중요하지만 접도하고 배수가 제일 중요해요. 그게 기본이거든요. 선자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확정 도로, 오늘만 할인, 서류는 계약 후 위험 신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도시계획 도면으로 접도, 배수, 규제 확인하기. 집에 돌아가는 길, 선자는 생각했습니다. 영업사원 말만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장님 말이 맞아. 도면이 진짜를 말해주는구나. 일주일 후 선자는 본격적으로 땅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미자와 함께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며 매물을 확인했습니다. 선자야, 너무 많이 보지 마. 머리만 복잡해져. 그럼 몇 개나 봐야 해? 3개면 충분해. 각각 장단점을 한 줄로 정리하고 선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후보지 3곳을 추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천변 380평짜리 땅이었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 경사가 완만하고 배수가 좋아 보였습니다. 도로도 4m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선자는 메모했습니다. A 땅 하천변 380평, 경사완만, 배수양호, 도로 4m. 두 번째는 마을 안쪽 260평짜리 땅이었습니다. 상수도와 전기가 가까워서 접근성이 좋았습니다. B땅 마을 안 260평, 상수도, 전기 가까움. 세 번째는 과수원 옆 500평짜리 땅이었는데 전망은 좋았지만 들어가는 길이 애매했습니다. 저기 길로 들어갈 수 있나요?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이 말했습니다. 차도 통행권이 있을 거예요. 확인해 봐야겠지만 선자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C땅은 일단 보류하죠. 차도 통행권이 불확실하니까. 이튿날 선자는 측량사 김태수를 만났습니다. 미자가 소개해준 분이었습니다. A 땅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측량사와 함께 A땅에 갔습니다. 김태수는 전문가답게 경계를 확인하며 설명했습니다. 경계 2점이 여기 있고요. 190평씩 2개로 분할 가능해 보입니다. 분할하면 좋나요? 나중에 활용도가 높아지죠. 한꺼번에 팔 필요도 없고 그날 저녁 선자는 책상에 앉아 예산을 계산했습니다. 1억 2천만 원이 전 재산이지만 다 투자할 수는 없었습니다. 생활비부터 빼자. 24개월치 생활비로 6천만 원을 따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투자 가능한 돈은 6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땅값만 생각하면 안 됐습니다. 측량비, 등기비, 중개수수료 등 부대 비용이 있었습니다. 부대 비용을 8% 정도로 잡으면 480만 원 정도 되겠네. 선자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실제 땅에 쓸 수 있는 돈은 5,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메모장에 정리했습니다. 전체 자금 1억 2천만 원, 생활비 24개월 6천만 원 먼저 분리, 투자 가능 6천만 원, 부대 비용 8% 480만 원, 실제 토지 구입비 5,500만 원. 보수적으로 계산하는 게 맞아. 급하게 할 일이 아니니까. 선자는 다이어리를 덮으며 안도했습니다. 숫자로 정리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선자는 A 필지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천변 380평, 경사완만, 배수양우, 도로 4m. 측량사 김태수가 분할도 가능하다고 했으니 조건이 괜찮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매도인과 만났습니다. 60대 후반의 농부였습니다. 평당 17만 원입니다. 380평이니까 6,460만 원. 선자의 예산을 넘었습니다. 조금 비싸네요. 요즘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선자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특약 조건 넣어주시면 평당 16만 5천 원에 바로 계약하겠습니다. 특약이요? 선자는 미리 준비해온 메모를 꺼냈습니다. 3가지만 넣어주세요. 첫째, 접도 4m 미만 확인 시 전액 환급. 둘째, 분할 불가 판정 시 전액 환급. 셋째, 경계복원 비용은
1대1로 분담. 매도인은 잠깐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면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전자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380평에 16만 5천 원이면 6,270만 원. 부대 비용 500만 원 정도 잡으면 총 6,770만 원. 예산 내에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마침 장맛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갑자기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하천변 땅인데 괜찮을까? 물이 넘치면 어떡하지? 밤새 비가 내리자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자는 농업기술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희 동네 하천변 땅 좀 물어보려고요. 어느 지역인가요? 선자가 주소를 말하자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아, 거기요. 홍수 흔적선 위에 있어서 비교적 안전해요. 대신 배수로 보강은 하시는 게 좋겠어요. 홍수 흔적선이요? 과거 홍수가 났을 때 물이 올라온 높이를 표시한 선이에요. 그 위에 있으면 비교적 안전하다는 뜻이죠. 전자는 한숨을 돌렸습니다. 불안할수록 전문가에게 다시 확인하는 게 맞았습니다. 한편 비필지도 알아보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매도 전에 근저당 말소하신다고 했는데요. 중개업소 직원이 말했습니다. 말소 예정이라고 하시네요. 말소 예정이 아니라 말소 증빙 서류를 봐야죠. 아직 안 나왔대요. 전자는 단호했습니다. 그럼 비필지는 철수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다이어리에 적었습니다. 포기한 것도 수익이다. 근저당은 말소 예정이라는 말보다 증빙 서류가 중요하다. 불안할수록 현장 재점검, 담당자 통화 기록 남기기. 전자는 펜을 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66살에 이런 걸 배우네. 그래도 늦지 않았어. 한 달 후 드디어 분할 허가가 났습니다. 측량사 김태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자 씨, 190평씩 두 개로 깔끔하게 나뉘었어요. 분할비, 경계복원비, 등기비까지 모두 포함해서 총 투입 금액은 6,480만 원이었습니다. 전자는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습니다. 평당 비용이 17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뉴스에서 반가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시의회에서 하천변 산책길 예산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착공 시기는 아직 미정이라고? 전자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뉴스는 참고만 하고 진짜 근거는 도면과 공문이라고 배웠으니까요. 며칠 뒤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젊은 사장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땅 일부 매매 가능한가요? 어떻게 쓰시려고요? 주차장하고 작은 텃밭으로 쓰려고 해요. 190평 정도면 될 것 같은데 평당 23만 원 어떠세요? 190평에 23만 원이면 4,370만 원. 전자는 잠깐 계산해 보았습니다. 원래 투입한 돈이 6,480만 원이니 4,370만 원을 회수하면 남은 190평의 실질 비용은 2,110만 원. 평당 11만 원꼴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전자는 부분 매도를 결정했습니다. 원금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었으니까요. 남은 190평은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하다가 주말 텃밭으로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도시에서 온 가족들이 주말마다 와서 채소를 기르고 싶어 했거든요. 한 구역당 월 20만 원, 세 팀이 교대로 이용했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월 60만 원의 꾸준한 현금 흐름이 생겼습니다. 어느 일요일 손녀 유나가 놀러와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땅은 왜 좋아요? 전자는 텃밭을 가꾸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유나야, 땅은 사람이 오게 하고 시간이 키워준단다. 그러니 서두르지 말자. 무슨 뜻이에요? 좋은 땅은 사람들이 찾게 되어 있어. 그리고 개발도 집가 상승도 시간이 필요하거든. 급하게 하면 실수해.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똑똑해졌어요. 전자는 웃었습니다.
66세에 시작한 첫 토지 투자. 큰 수익을 낸 것은 아니지만 원금을 지키면서 조금씩 늘려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날 저녁 선자는 다이어리를 펼치고 정리했습니다. 부분 매도로 원금 먼저 회수, 나머지는 시간을 친구로. 차익만이 답이 아니다. 소액 임대로 유지, 관리, 현금 흐름 연습. 뉴스는 참고, 근거는 도면과 공문.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니 하천가에 가로등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선자의 두 번째, 세 번째 토지 투자는 또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갈까요? 하지만 그건 서두를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가장 좋은 친구니까요. 6개월 후 선자는 동네 마을 회관에서 작은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토지 투자 경험담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20명 정도의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젊은 부부도 있고 선자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66세에 처음 땅을 샀습니다. 선자는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통장에 있던 돈이 전 재산이었거든요. 하지만 6개월을 지나며 깨달은 게 있어요. 선자는 손에 들고 있던 메모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현장을 직접 보세요. 그 다음에 서류를 확인하세요.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한 젊은 남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먼저 알아보면 안 되나요? 인터넷도 좋죠? 하지만 그 동네를 30년 사신 이장님보다 정확할까요? 사람이 먼저예요. 선자는 계속했습니다. 두 번째, 접도와 배수, 경계. 이게 땅의 기본 체력입니다. 아무리 개발 호재가 있어도 이 셋이 부실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세 번째, 계약할 때는 반드시 특약을 넣으세요. 짧고 분명하게요. 불가능한 상황이 생기면 계약 해제하고 전액 환급받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한 할머니가 질문했습니다. 특약을 넣으면 상대방이 싫어하지 않나요?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당한 조건이면 상대방도 받아들여요. 오히려 나중에 분쟁이 없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번째, 근저당이나 사도 통행권 같은 복잡한 문제는 서류로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과감히 포기하세요. 포기한 것도 수익입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불안할수록 현장으로 가세요. 사진을 찍고 날짜를 기록하고 담당자 이름을 적어두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선자는 잠깐 멈추고 청중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큰 돈을 번 건 아니에요. 하지만 66세에 새로운 걸 배웠고 돈을 지키면서 조금씩 늘리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한 중년 여성이 물었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늦은 거 아닌가요? 선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 뭔지 아세요? 땅은 사람이 오게 하고 시간이 키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서두르지 마세요. 급하게 하려고 하면 실수해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강의가 끝나고 여러 사람들이 선자에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 선자는 하천가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어 조금씩 길이 다듬어지고 있었습니다. 급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선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66세에 시작한 첫 걸음이 이제는 단단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기회가 와도 선자는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묻고 현장을 보고 서류를 확인하면 되니까요. 시간을 친구로 만들어가며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되니까요. 그것이 66세 이선자가 작은 땅에서 배운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